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환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춥죠? 네, 많이 춥습니다. 원주는 영하 16도래요. 아, 예. 청취자분이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추워요. 오늘 방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 한 분께서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민망해서 그러는데 덜 끼는 방법 없을까요? 안 좋은 거 먹으면 냄새도 심해요. 뭐 이런 문자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밀가루라든지 음식들 뭐 좀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장 자체가 과민하셔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그렇게 방귀가 나온다는 거는 좀 장 관련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14번에서 25번까지는 적당하다 이 이야기는 맞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 흡수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가스가 배출이 돼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몇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끼십니까? 다 뽑아. 왜냐하면 너무 범생이셔가지고 혹시 환자 치료하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하시니까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온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저온 화상. 정확히 어떤 겁니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상은 이 아주 뜨거운 불이라든지 물,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부와 조직이 손상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화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뜨거운 온도에 접촉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저온 화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는 낮은 한 40도, 50도 그 정도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온도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걸 만지게 되면 그거를 느끼기도 전에 손을 떼게 되는데요. 아뜨! 이러면서 딱 떼죠. 네. 그런데 온도가 아주 뜨겁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우리 반사 반응이 없어서 장시간 그런 열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 조직에 열이 축적돼서 저온 화상을 입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구들장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왜 불 떼놓고 자다가 방장에서 튀기도 하고 온 게 겨울철에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온 화상에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겨울철에 이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여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화상이 오는 거구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핫팩이라든지 전기장판이나 전기장판? 온수매트와 같은 온열기구를 장시간 이렇게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통계에 따르면 11월부터 2월까지 딱 지금 시기인데 그때 온열기구의 사용이 가장 많고 그로 인해서 화상이라든지 화재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음주를 하신 상태거나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해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리고 소아처럼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노년층은 이렇게 열자극에 노출됐을 때 장시간 동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뭐 확 뜨거우면 몸이 반응이 확 바로 나올 텐데 그냥 뜨뜻하다 보니까 계속 오랜 시간 있다 보니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돼요? 이 고온 화상하고는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상은 100도 정도의 뜨거운 환경과 물체의 그런 환경에서 화상을 입으면 바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저온 화상처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바로 감지하지 못하시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 화상은 일반적인 화상에 비해서 좁은 부위에 생기지만은 대신에 피부 깊은 곳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피부 증상이 온열기구에 자주 닿는 부위에 피부색이 변하는 색소 침착이나 열성 홍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붉은 반점 모양이 보인다든지
또는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거린다면 저온 화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화상도 심하면 물집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좀 깊이 손상이 될 수도 있네요. 피부 네, 깊숙이. 네, 맞습니다. 우리 8하나 7하나버님이 따뜻한 물로 씻을 때 몸이 빨개지는데 그것도 좋은 화상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근데 또 그 따뜻한 물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그렇게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물은 그래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으면 괜찮은데, 전기장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뭐 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 근데 약간 따뜻한 물 때문에 빨갛게 되는 정도는, 예, 뭐 화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예.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반신욕 이렇게 한다고 예. 예전 사우나 가면은 진짜 몸이 절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빨개지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너무 오랜 시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몸도 건조해지고, 예. 그래서, 네. 야, 몸 좋으라고 한 반신욕이 또 대때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저온 화상이 주로 뭐 많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네, 엉덩이라든지 다리, 발과 같은 하체 쪽이 가장 흔한데요. 왜냐면 반신욕 말씀하신 것처럼 반신욕만 해도 이제 아래쪽을 주로 담그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상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고,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이라든지 팔 같은 경우는 거울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하체 쪽은 이렇게 항상 옷으로 감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도 한 분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엉덩이 쪽에 피부에 그렇게 저온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부위가 깊어서 말 그대로 피부에 구멍이 나서 밑에 근육까지 보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양방병원에서 2-3달 정도 치료받으시고 그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지가. 그래서 이제 거의 치료가 끝나가는데, 피부가 다 회복이 돼서 거의 다 덮여가는데, 이렇게 피부 손상이 심하면 치료하는데 거의 1년, 2년 이렇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초기에 인지하고 처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진짜 눈에 확 보이는 고온 화상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5개월 정도 돼서야 이제 치료가 끝난 거예요. 와, 이 좋은 화상 진짜 어머나 초기 처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 이거 그러면은 이 저온 화상도 똑같이 흉터나 이런 게 좀 남나요? 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이제 흉터가 남을 수 있어가지고. 예. 오, 야, 그래요. 자, 귀 쫑긋하고 다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그림의 집으로 가는 길 듣겠습니다. 그림의 연주로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모시고 저온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5개월 정도 저온 화상으로 치료받으신 분,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네, 지금 80세가 넘으셔가지고, 그 저온 화상이 어르신들한테 좀 많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 장시간 이렇게 좀 활동량이 좀 적고 하신 분들이, 활동량이 적고,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 장시간 누워 계시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82 되셨고 항상 전기장판 쓰시는데 거기에 누워서 TV를 보시죠. 그게 거의 계속 비슷한 자세로 보시면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저온 화상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타이머가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타이머? 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활동하시는 거, 누워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화 아침에 이제 방송 끝나면 항상 매일 전화 드리는데 못 하셔 그러면 누웠다. 어제 누웠어. 테레비 본다. 근데 이제 계속 날이 추워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온 화상 꼭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온 화상을 딱 입었어요.
뭐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칙은 식히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음. 보호하는 것인데요. 식히고 깨끗하게 하는 둘 다를 할 수 있는 것이 흐르는 찬물로 씻는 겁니다. 그렇게 찬물로 이렇게 흐르는 찬물로 이렇게 좀 식혀주면 좋고 그리고 이후에 화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국 같은 곳에서 화상 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서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화기 뺀다고 막 네. 빼야 된다고 뭐 예. 얼음 같은 거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러면? 빨리 그- 빼게? 그래서 그 화상 응급처치 할 때 얼음을 수건에 싸서 냉찜질 하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피부 자체를 식히는 목적으로는 얼음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의사분들도 많은데요. 오. 왜냐하면 얼음처럼 지나치게 차가운 것은 오히려 화상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회복에 방해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 이견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흐르는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 근데 우리가 화상 입으면은 네. 바로 안 치잖아요. 앉아 하고 컵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예. 담궈 이렇게 예. 하는데 네. 흐르는 물이 더 나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흐르는 물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에 화상 부위를 담그면 화상 부위에 붙어있던 그런 이물질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그 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에 계속 담그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정상적인 피부는 괜찮지만은 손상된 피부는 감염이 일어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상의 응급처치의 원칙 중 화상 부위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런 세균 감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으니까 2차 네, 감염이 되면 더 치료가 더 길어져 버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물집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왜 그 물집이 있는 꼴을 못 볼까요? 막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 하면은 딱 붙어가지고 빨리 네, 나을 네. 것 같거든요. 터뜨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비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수포 자체는 보존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터트리긴 하는데 구멍을 내서 네. 그러니까 수포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구멍만 내서 물 정도만 빼주는데요. 왜냐하면 수포 속에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는 이런 행위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샐러드 드레싱 할 때 그 같은 드레싱인데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옷을 의미하는 그 드레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 마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처치를 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화상이라든지 욕창에 사용하는 드레싱 용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두 공통적인 게 상처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촉촉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되는 드레싱 용품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수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수포가. 네. 그래서 그 수포 속에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천연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포가 생기면 벗겨내서는 안 되고 바늘 같은 걸로 구멍만 내서 수포액만 짜주고 수포 껍질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천연 네, 보호막이네요. 예, 근데 막 맞습니다. 그거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 막 그거 막 벗겨버리고 싶고 막. 예. 그거 놔둬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 화상이 손상된 깊이에 따라서 1도에서부터 4도로 나누는데요. 4도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포가 생겼다 하면 2도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부위까지 손상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포에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멸균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처치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수포까지 생겼다면 집에서 처치하시는 것보다는 수포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한방병원이든 양방병원이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예. 아이 이제 막 100일 되고 이럴 때 고등어를 끄다가 얼굴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예. 근데 아이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냅뒀더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더만.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화상 입었을 때 이거는 진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네. 그래서 소주를 붓는다거나 저 했는데요.
안 되구나. 네, 그리고 간장이나 된장을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처 부위는 촉촉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더 건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장이나 된장은 소독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 부위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극단의 아이가 이제 지금은 컸는데 20살이 됐는데 아이가 이렇게 정수기 뜨거운 물 놀다가 아주 어렸을 때 뜨거운 물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식당이었어요. 그게 삼촌들이 막 소주를 여기다 붓고 막 근데 지금도 그 아이 보면 흉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찬물로 찬물로 흐르는 찬물로 빨리 이렇게 식혀주고. 그래요. 야, 이 흐르는 물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뭐 화상이 입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온열기구를 지나치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머 기능을 또 맞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에 오르면 저절로 꺼지도록,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몇 시간 지나면 꺼지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온열기구 사용하실 때 반팔 반바지보다는 긴 옷이라든지 수면바지 같은 두꺼운 옷을 입어서 온열기구와 맨살 접촉하는 것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을 깔고 잘 때는 바로 그 위에 주무시지 마시고 담요나 패드를 그 매트 위에 겹쳐 깔아서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꼭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타이머랑 긴 바지. 그래요. 오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화상 그냥 뭐 금방 낫는 거 아니요?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항상 잘 처음에 발견했을 때 흐르는 물에 잘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 좋은 화상에 대해서 김철원 과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셔요. 자, 경기소리 그룹 앵비의 노랫가락 들으면서 김철원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살펴가시죠. 감사합니다.